소나타 N9입니다. 센슈스에서 약간의 출력이 아쉬웠던 부분들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주고 있는 차량인데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맥이 닮았다는 이야기들이 있긴 있는데, 맥이는 맥인데 조금 날렵하고 잘생긴 맥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닛도 낮게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고 조금 넓어 보이는 느낌 아주 좋고요. 헤드라이트는 MFR 방식하고 프로젝션 타입의 LED가 있는데,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프로젝션 타입입니다. 야간에 한번 살펴보실까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크러쉬패드 중앙하고요, 도어 쪽, 앞좌석 도어 쪽에만 적용되어 있네요. 실내 조명은 모두 LED입니다. DRL만 켜더라도 약간의 광량이 있긴 하고요. LED 타입이고 MFR이 아니고 프로젝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높낮이도 꽤나 조절이 되죠. 지금 최대로 높였고 최대로 낮추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MFR 방식에 비교를 해보면 프로젝션 타입이 초점 하나는 확실하게 잘 잡히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도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고요. 광원의 폭이나 직진성은 MFR 방식에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이 테두리 부분이 조금 더 MFR 방식이 폭 넓고 이 흐려지는 부분 없이 꽉 차는 것 같아요. 프로젝션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초점은 굉장히 또렷한데 이 테두리 부분이 조금 좁아지는 듯한 느낌? 테두리가 좀 어두워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상향등과 비상등을 모두 점등한 상태입니다. 비상등을 점등을 하게 되면 DRL이 꺼지고 사이드 시그널하고 같이 방향지시등의 역할만 하죠.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LED 타입으로 방향지시등 갖춰져 있습니다. MFR 타입에 비교를 해보면 초점은 명확하고 또렷한데 이 테두리 부분이 조금 흐릿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독특한 테일램프는 야간에도 아이덴티티를 뽐내기에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번호판 보조등도 LED였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단부의 인테이크나 프론트 스커트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잘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릴이 상당히 좀 넓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스포티한 느낌들을 잘 표현하는데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스마트 스트림 G2.5T GDI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497cc고요. 290마력의 토크는 43입니다. 8단 N 듀얼 클러치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죠. 완전히 전면보다는 요 각도에서가 훨씬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범퍼 끝부분에 이런 장식들이나 인테이크는 이미테이션이 아니고요. 뒤쪽으로 공기 흐름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본닛이 낮다라는 느낌이 요 각도에서 보면은 확실하게 좀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 뒤쪽으로 길게 뻗어나가는 선들도 안정감 있고 낮아 보이는 듯한 느낌들 잘 표현해주고 있죠. 측면부 바디라인도 균형감이 좋은 편입니다. 특히나 앞뒤 오버행이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후륜구동 차량 같은 느낌도 듭니다. 물론 이제 자세히 보면 앞쪽이 전륜구동 차량이라서 약간 길이감이 있기는 하죠. 휠 베이스도 적절하게 갖추고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의 비율이나 사이즈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습니다. 휠은 19인치 사양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245, 40, 19고요. 피렐리 P0의 올 시즌 타이어죠. 옵션으로 경량 휠하고 4피스톤 모노블록 브레이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일반 디자인이 저는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경량이라고 하고 디스크도 좀 크고 이 캘리퍼랑 이 브레이크는 정말 탐이 납니다. 큼직하고 굉장히 든든해 보이죠. 실제로 성능도 많이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일반 모델하고 차별화되는 부분이 펜더에 N9이라는 배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센슈어스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 친구도 블랙 하이그로시 타입의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장착되어 있네요. 사이드 스커트도 바디 컬러랑 다른 컬러를 선택을 해주면서 두툼하고 좀 과감한 느낌들을 표현해 주려고 한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빛 때문에 잘 안 잡히기는 하는데요, 언젠가부터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 요런데 예전에는 플라스틱이나 우레탄으로 해서 노면에서의 마찰음이라든가 타이어에서 다다다다닥 돌 튀는 소리들이 많이 들렸는데 소프트한 재질로 바꿔놨습니다. 독일 차들은 이전부터 했었는데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네요.
프론트 범퍼 쪽에는 인테이크 기능이 있어서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는데, 예, 뒤쪽은 그냥 이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기능성을 부여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원터치로 이렇게 딸깍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후측면에 오면 앞쪽에서부터 쭉 뻗어 나오는 캐릭터 라인이 약간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서 훨씬 더 안정감 있어 보이고요. 오버 펜더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뒤쪽 펜더가 조금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가 좀 달릴 수 있다, 이런 느낌들을 보는 사람한테 잘 자아내는 것 같아요. 후면부 디자인에서도 호불호가 조금 나뉘긴 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테일램프 시도 과감하죠. 디자인 하신 분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예전에 좀 그 큰 스포일러가 위쪽에 올라와 있는 거를 그 형상을 이제 요 안쪽으로, 예, 테일램프 형태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보면 볼수록 저는 매력 있다라고 봅니다. 개성도 강하죠. 디퓨저는 일반 소나타에 비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예, 뒤쪽으로 듀얼 더블 타입의 머플러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됐네요.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트렁크는 현대 엠블럼 위쪽을 눌러주면 되고요. 트렁크 리드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스포일러가 별도로 필요 없을 정도로 디자인 자체에도 신경을 많이 썼지만 기능적으로도 에어로핀 같은 것들도 있죠. 기능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N9이니까 여기에 카본 같은 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줬으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 보시는 게 4,300만원짜리 풀옵션 모델인데요. 예, 카본 스포일러가 이렇게 이쁘게 장착이 되기는 합니다. 일반형에도, 예, 이런 카본 스포일러 N9에는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을 해줬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이쁘네요. 요 위쪽 누르시면은, 여기네요. 트렁크 오픈이 되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없지만 이 위쪽에 손잡이 하나만 좀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N9에도 적용이 안 됐습니다. 모델 체인지까지는 아니지만은 상품성 개선해서 연식 변경하실 때에는 좀 추가를 해줬으면 합니다. 트렁크 공간 자체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워낙에 현대자동차가 잘 해줬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좋아진 부분이 이 패키징 같은 것들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참 잘 이렇게 마감이 돼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예전에는 그냥 노출시켰었는데 이런 데도 플라스틱 커버 같은 걸로 좀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 또 전달이 됩니다. 가격이 올라간 만큼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바닥 부분도 들어 올려 보면, 예, 꼼꼼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펑크스리 킷은 가방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스티로폼으로 꽉 짜 놨는데 이 부분 또 공간 잘 활용하시면 타올이나 차량 세차 용품 같은 것들 안 보이게 깔끔하게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잘 보시면, 예, 흡음 패드 같은 것들도 전방위적으로 좀 잘 적용을 해 놨네요. 신경 많이 썼죠. 트렁크 손잡이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예, 특별히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스마트 키는 현대자동차의 다른 라인업과 같은 디자인입니다. 유선형이고 그립감이 좋은 게 장점이죠. 아웃사이드도 핸들 뒤쪽에는 스마트 키 버튼이 없고요. 앞쪽에만 음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를 열어보면 도어 두께도 나름 두툼하고요. 안쪽 내장이 좀 고급감이라든가 디자인 센스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시트는 네, 다시 한번 칭찬해주고 또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N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 지금 뒷좌석 시트도 앞좌석하고 같은 형태의 디자인 패턴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보스 스피커 적용이 되어 있고 운전석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앞좌석만 오토로 윈도우가 컨트롤이 돼요. 그리고 잘 보시면 도어 캐치 같은 것들이 컬러도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레드 스티치 있지 않았고 이런데 가죽이 좀 넉넉하게 덧대져 있는 부분들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웹포켓은, 예, 너무 좀 좁은 것 같아요. 길이는 괜찮은데 이런 데가 좀 좁아서 사용하기 이렇게 썩 편하진 않았습니다.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으로 살짝 이렇게 덧대져 있고요. 소나타라고 N9은 안 써져 있네요. 시트는 전동 럼버 서포트 포함하고 있고요. 레드 스티치랑 이 가운데 부분이 약간 스웨이드 재질이라서 몸을 잘 안 움직이게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사이드 볼스터가 제법 두툼한 편이기 때문에 등을 아주 잘 지지해주고 또 잡아줍니다. N 로고 이쁘죠? 이 테두리 부분의 레드 포인트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헤드레스트는 제 체형에서는 오래 앉아보니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측면의 센터 터널, 이 카펫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대응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페달은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는 스포츠 타입입니다. 레버 잡아 당기시면은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레버로 수동 타입으로 작동을 하고요. 운전석 좌측에 스위치 보시면 조사각 조절되고 클러스의 밝기, 그 다음에 레인 크로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이쪽에 레버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공조장치는 약간 작은 듯 싶지만 기능상의 부족함은 없었고요. 잘 보시면 여기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여지고, 또 요 각도에서 이렇게 내려서 보면은 크러쉬 패드 가운데 이 가니쉬 부분 아래쪽으로 붉은색으로 길게 광범위하게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요런데 소소한 부분인데 가죽으로 이렇게 딱 덧대져 있는 부분들도 센스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스티어링은 4스포크 타입이라서 조금 촌스러울 수가 있는데 반 펀칭 가죽을 양쪽에 적용을 해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M 배지도 있지 않았죠. 그리고 요런데 컬러가 조금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어서 전반적인 차량의 분위기를 한껏 또 젊고 다이나믹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2.5T GDI 엔진은 초반 시동 시에 나름 좀 부드러운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배기량이 2L랑 2.5L랑 차이가 요런 데서도 좀 나는 것 같아요. HUD는 컴바이너 타입이 아니고 이렇게 유리에 반사되는 방식인데 폰트라든가 다양한 정보들 깔끔하게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현대자동차가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그래픽이 좀 비주얼하게 바뀌어주고 있는데, 예전에는 약간 버벅임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 여기에는 자세 제어 장치를 자동으로 컨트롤 해주네요. 드라이브 모드 총 4가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메뉴 구성은 현대자동차가 워낙 깔끔하게 잘 해주고 있어서 제가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여기에는 패드 시프트도 있지 않았네요. 그리고 스틱 컨트롤러 보시면 요 끝부분이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되어 있는데 저런 패턴들은 보기에도 좋고 만졌을 때 촉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안쪽에 이런 레드 스티치 같은 것들도 센스 좋다고 봅니다. 10.25인치 와이드 타입 고해상도 AV에는 보기에도 좋고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후방 카메라 성능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기본적으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약간 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에어벤트 같은 것들도 기능상에 크게 부족함은 없었고요. 가운데 비상등 스위치 삼각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조장치 컨트롤러가 약간 각도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운전석에서 보면 시선이 굉장히 처리가 좋았고요. 공기청정 모드를 포함을 하고 있고, 열선하고 통풍 시트는 각각 3단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통풍 시트 생각보다 성능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는 USB 입력 단자, 충전 단자 A타입이고요. 12V 파워 아울렛 준비가 되어 있고, NFC를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해줍니다. 기어 변속은 버튼 타입인데 이제는 좀 적응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좀 익숙해진 모습이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여기가 버튼 타입이면 이 아래쪽에 센터 터널에 좀 공간을 SUV들처럼 확보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뒤쪽에 M 배지, 반사 때문에 안 보이나요? M 배지 있지 않았고요.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 하실 수가 있고 오토 홀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까지 가능하고요. 암레스트는 센터 터널 자체가 약간 높이감이 있으면서 길게 쭉 뻗어오기 때문에 편안하게 준비 잘 돼 있고, 안쪽에 공간도 좋은 편입니다. 조명은 없네요. 조명이 없는 거는 아쉬운 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요런데 마무리 같은 것들도 참 잘 해주고 있죠. 조수석 수납 공간은 이렇게 잡아 당기는 방식이고요. 딱 좋은 것 같아요. 좁지도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넓은 편에 속하는데 좁은 듯한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조명도 있어서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크러쉬 패드 상단에 이렇게 가죽으로 덧대져 있고 스티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살짝 보이나요? 조수석 공간이고요. 선바이저는 조명이 연동식이 아니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식인데, 위쪽에서 조명 컨트롤 하시고 거울 이렇게 여시면은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게 나쁘지 않아요. 맵 등은 하이패스 카드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 잘 해놨습니다. 시승 차량에는 빌트인 캠도 포함되어 있고요.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개방감이 좋아서 적극 추천드리는 옵션이고요. 뒷좌석 유리는 요만큼 남습니다. 끝까지 안 내려가는 점도 좀 아쉽네요. 하지만 이렇게 측면에 선쉐이드 같은 거 착실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 열선 시트는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안쪽에 바닥 공간 보시면 여유가 좀 있는 편이고, 앞좌석 시트가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낮게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발공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운데 턱이 전륜구동 차량 치고는 약간 있는 편이긴 한데 불편하진 않았고요. 헤드룸 공간 여유가 있는 편이고, 시트가 앞좌석하고 같은 그 디자인 패턴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도 N 로고 해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운데가 약간 스웨이드 재질이라서 몸을 잘 버텨주고요, 받쳐주는 그런 맛이 좋았고요. ISO 픽스 있지 않았습니다. 암레스트는 가운데서 잡아 당기시면 되고요.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승하차 할 때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요,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무릎 공간 좋고 바닥에도 공간은 좋습니다. 에어벤트 있지 않았고, 아래쪽으로는 USB 충전 단자 A타입이고요. 워크인 스위치가 있는데 버튼이 하나 더 있죠. 릴렉스 컴포트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딱 버튼을 누르시면 알아서 이렇게 작동을 해줍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죠. 용도는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다시 누르시면 안장도 살짝 들어주면서 등받이 각도를 같이 조절을 해주니까 아주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잡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뒤쪽에서 보시면 운전석 중심으로 조정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저 4스포크 타입이 촌스러울 수가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잘 대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소나타 DM8 N9 인스크립션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악셀을 밟았을 때 힘의 여유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2.5T GDI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 8단 NDCT 듀얼 클러치 미션하고의 매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굉장히 부드럽고요. 특히나 이 힘의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기어비를 조금 넓게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도심에서 주행하거나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차의 이 파워트레인의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여유롭고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도심 저속 구간에서의 셋업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또 지금처럼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뭐 한 60에서 80 정도 기준 속도로 꾸준하게 크루징을 해보면 굳이 뭐 좀 달리는 차다,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기 위해서 만든 차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바로바로 또 치고 나가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290마력의 토크가 43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디 가서 빠지는 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현대자동차의 마력이나 토크에 비해서 차가 나가는 게 좀 답답하거나 정말 290마력이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 친구는 8단 NDCT라고 하는 미션이 연리를 또 같이 해주다 보니까 확실히 힘이 좋다라는 느낌을 시종일관 받게 되더라고요. 스티어링은 R타입 MBPS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타 같은 것들도 적고요. 특히나 조금 와인딩 로드에서의 거친 그 드라이빙을 즐기실 때도 아주 날카로우면서도 나름 또 이 진득한 맛이 있습니다. 보통 전륜구동 차량들은 언더스티어 성향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못 버텨주는데, 저같이 그냥 일반인이 조금 과격하게 운전을 하는 정도는 아주 잘 받아주고, 또 내가 운전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느낌들을 전달을 해줘서 그런 부분도 저는 보통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드라이빙을 아주 현대자동차가 잘 접근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승 차량은 인스크립션 트림이고 옵션을 제외하면 3,600만원, 3,7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조금 달리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경량 휠이라든가 앞쪽에 모노블록 4피스톤 브레이크, N 퍼포먼스 파츠는 꼭 추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냥 저같이 조금 달릴 때 달리고 와인딩이나 코너를 좀 고속으로 달리기보다는 그냥 직선에서 직발을 조금 더 즐기는 이런 분들한테는 굳이 N 퍼포먼스 파츠를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세팅이라고 전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 멀티링크의 조합은 현대자동차가 꾸준한 R&D를 통해서 나름의 또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서스펜션 세팅 자체 그리고 셰시의 강성까지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고속 크루징을 했을 때의 차량의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요. 또 안정감도 어느 정도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운전 시야는 시트 포지션이 아주 적절한데요. N9에는 N 전용 시트가 세미 버켓 타입이죠. 적용이 되어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하드코어가 아니고 일반인 분들도
뭐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세팅이고 보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앉았을 때 착장감이라든가 이 사이드 볼스터 부분, 실내 리뷰 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등받이가 이 몸을 움직이지 않게 잘 잡아주는 맛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감이 없고요. 가운데가 일반 가죽이 아니고 약간 이 그 뭐라 그럴까요, 저항이 조금 있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더울 수가 있는데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를 모두 지원을 해주니까 또 그런 부분들도 일상에서 크게 부족함은 없을 것 같고요. 시트 포지션 자체도 적절한 것 같고 앞쪽에 시야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전자식 클러스터랑 10.25인치 AV에는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를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글쎄요, 차량 크기라든가 컨셉을 감안을 해보면 12.3인치까지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AVN 자체가 위치가 적절하다는 얘기죠. 안전운전 시야를 그렇게 가리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스팟은 아웃사이드 미러 이 끝쪽에 이렇게 주황색 불로 딱 표시를 해주는데요. 저 부분하고 이 후측방 모니터링 실린더 안쪽에 지금 주황색 불 들어오죠. 이 상태에서 방향지 시승을 켜게 되면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덕분에 이 사각지대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안전운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화면으로 보여주죠. 또 블라인드 스팟으로 체크 한번 해주고, 물론 고개를 돌려서 숄더 체크까지 하면 완벽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안전운전에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커스텀,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노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조금 튀는 듯한 승차감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모드 간의 편차도 조금 더 많이 벌려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N9이라고 해도 일반 세단이기 때문에 이 에코 모드 같은 거는 추가를 좀 해줬어도 나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인데요. 잠깐 한번 들어보면은요. 보스도 이 레벨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연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소나타 DM8 N9 인스크립션에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보스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고음에서의 찰랑찰랑함, 저음에서의 탄탄한 느낌도 나쁘지 않고요. 다만 이제 뭔가 좀 힘이 있느냐, 쾅쾅쾅 쳐주느냐, 요런 부분에서는 약간만 더 힘있게 받쳐줬으면 좋겠다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속 100km는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노멀 모드에서 약 1480, 15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이 차가 그런 것 같아요. 도심 주행에서는 연비가 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에 오게 되면 8단으로 해서 크루징을 쭉 했을 때 발크 신고 같은 거 제가 조금 더 발휘를 해서 신경을 써보면은 14.8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공인연비도 12km, 13km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주행이 많으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차고요. 장점은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좋다라는 점이고, 단점은 도심 주행에서 연비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엔진 회전 질감은 2.5T GDI 엔진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사운드는 제가 차에서 배기음이나 엔진음이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스피커를 통해서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있어서 조금 더 박진감 넘치게 웅웅웅 하는 듯한 느낌을 전달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노멀 모드에서는 약하게 세팅이 되고, 모드를 제가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이런 느낌을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운전할 때 조금 그 재미 같은 것들,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느낌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의 현대자동차는 이런 느낌에서 너무 인위적인 그 소리들을 전달을 해줘서 약간 좀 불편했었는데 이 부분도 짧은 시간에 많이 좀 개선을 하신 것 같아요.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나름 또 우 하면서 좀 달리는 느낌을 아주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엔진 회전 질감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노면에서의 소음도 비교적 잘 대응을 해주고 있고, 앞좌석만큼은 측면에도 이중접합 차음 줄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 측면에서는 경쟁 차량들보다 약간 앞서 있거나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용한 편입니다. 물론 N9이고 달리는 차에서 조용한 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처럼 조용하면서 또 달릴 때는 달리고 좀 복잡하고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눈높이나 입맛에는 이런 셋업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HDA를 포함하고 있어서 고속도로에서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조향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잠깐 이렇게 휴식을 취하실 수 있고, 손에 땀 났을 때 좀 닦으실 수도 있고요. 잠이 오실 때 조금 이렇게 체조 같은 거, 체조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하시기에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조금 더 버틸 수가 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한 1분인가요? 2분도 안 되면 바로 핸들 접으라고 워닝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제도가 빨리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시승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가속이나 감속이라고 하는 부분도 해를 거듭할수록 단계가 버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굉장히 좀 부드럽게 작동을 해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갑자기 차선을 딱 끊고서는 확 끼어드는 분들이 계세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세팅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예전에는 막 움찔하고 그러다가 앞에가 딱 비면은 막 왕 하고 나가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아주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네요. 브레이크 반응은 차고 넘친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막 모자르거나 불안하거나 불편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 N9 정도 되면 거의 300마력에 육박하는 엔진 출력을 가지고 있고, 토크 43이면 디젤 엔진 부럽지 않을 정도의 토크거든요. 그래서 조금 달리시는 분들은 N 퍼포먼스의 포피스톤하고 그 모노블록으로 되어 있는 포피스톤이 있어요. 붉은색 캘리퍼가 적용이 되는데, 그거는 제가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려봅니다. 그게 돼 있는 차량하고 지금 제가 시승하는 차량은 안 돼 있는 차량인데, 둘 다 경험을 해보면 차이가 제법 좀 납니다. 보통 일반 차량들에서 이 킥다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 반응이 안 오는, 예를 들면 100에서 120, 120에서 160 이 사이에서도 소나타 N9은 언제든지 가속 페달에 힘만 주시면 팍팍 치고 나가는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꾸만 이 가속 페달에 힘이 들어가서 저도 모르게 속도를 좀 내게 되는 거는 아마 소나타 N9의 대표적인 매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일상에서도 편하고, 모두 간의 편차도 조금 더 벌려져 있고, 가격이라고 하는 측면도 그렇게 부담이 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옵션을 좀 붙이다 보면은 4천만 원 훌쩍 넘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반적인 셀러리맨들이, 그냥 그 회사원들이 조금만 선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매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쪽에 터널이 이렇게 딱 만나지면은 내기순환하고 외기순환을 자동으로 전환해주는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스팔트가 아닌 시멘트 도로고 터널인데 수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소음 정도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이제 정숙하다, 조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죠? 울림 같은 것들이나 공명은, 특히 이 A필러 쪽에서 풍조량 같은 것들도 제법 대응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 오니까 앰비언트 라이트도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아래쪽에 이렇게 센스 있게 좀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진하게 표시를 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량 성능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인데요. 그냥 기본으로 N9은 기본으로 포피스톤 모노블록 브레이크를 선택을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힘이 없는 편이 아니거든요. 힘이 있기 때문에 운전이 서투르신 분들이 잘못 이거 밟게 되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점은 아니고요. 추후에 조금 더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냥 아예 기본으로 브레이크도 좀 차량 이 파워트레인 성능에 맞춰서 업그레이드를 해줬으면 어떨까 싶어요. 스티어링 모양도 이 4스포크 타입이 약간 클래식한 느낌도 들지만 사실 그렇게 잘생겼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3스포크가 확실히 좀 스포티한 맛도 잘 살려주고 다이나믹한 느낌, 좀 젊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핸들임에도 불구하고 재질을 좀 달리 가져갑니다. 실내 리뷰 때도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반 펀칭이 돼 있죠. 이쪽은 안 돼 있고 이쪽은 펀칭이 돼 있어서 어떤 그립감에서 좀 그 달리는 맛도 좀 잘 살려주는 편이고요. 화면에 살짝 안 잡히긴 합니다만 아래쪽에 D컷은 아니고 여기 N 배지가 또 하나 딱 추가가 돼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과하지 않은
좀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기 위한, 그러니까 너무 드러내진 않으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이 준비가 잘 돼 있는 그런 느낌들을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와, 이 N9이 이 정도까지 밸런스 좋게,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갖추고 나왔다고 하면 정말 N이 나오면은 볼만할 것 같습니다. 코너링 같은 거 다시 이렇게 돌아봐도 참 매끈하게 잘 돌아 나가고, 과거 몇 년 안 지났어요.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이런 느낌 국산차에서 느끼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빠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주행에서의 연비는 공인연비가 9.4인가요? 9.3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19인치 휠 타이어에 9km대고 이게 2.5L T GDI거든요. 거의 뭐 200마력대 후반까지 가기 때문에 이 정도의 파워트레인에서 9km대의 연비라고 하면 공인연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타이어 공기압은 37에 맞춰놓고 주행을 했는데요. 극단적인 연비 저하를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대를 체크를 해보면 약 6.8에서 7.4 정도의 연비가 나왔습니다. 겨울철이기도 하고요. 지금 뭐 신차고 길도 안 들였고, 그리고 일반유 셋업이기 때문에 조금 그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잘 달려주는 만큼 연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잔진동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잘 걸러줍니다. 무조건 하드하고 통통통통 튀고 그 막 허리에 이 압박감이 오거나 불편한 느낌의 그런 스포티한 승차감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 쫀득한 맛이 있으면서, 예전에 독일 차량들 보면 셰시가 단단하면서 쫀득쫀득한 맛이 있는 그런 서스펜션 세팅을 좀 보여줬었는데, 거기에 현대자동차가 많이 근접해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완전히 스포티한 느낌을, 하드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닌데 좀 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너무 좋은 선택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도 그렇게 거부감이 없이 편안하게 탈 수 있으면서, 또 달리고자 할 때 드라이브 모드 바꾸면은 노멀 모드에서 스포츠 플러스까지 있거든요. 이 스포츠 플러스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꽤나 박진감 넘치는 드라이빙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또 장점이 있다라고 보고요. 드라이브 모드에 에코 모드가 없습니다. 총 4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노멀, 스포츠 플러스, 커스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에코 모드 자체가 없습니다. 뭐 N9이 달리라고 있는 차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죠. 이렇게 과속 방지 타워 같은 거 넘어봐도 유연한 느낌, 그리고 약간 쫀득함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강조드리지만 일상에서, 도심에서 편안하게 주행을 하시기에도 부담감 없는 그런 차입니다. 알타의 MDPS가 고속도로에서도 굉장히 좀 안정감이 좋은 편이었는데요. 보통 요런 좀 달리는 친구들은 스티어링이 굉장히 빡빡하게 세팅이 되잖아요. 물론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로 놓으면은 도심 주행에서 좀 빡빡합니다. 근데 노멀이나 커스텀 모드에서 그냥 일반으로 셋업을 하시게 되면 또 요 부분도 좀 편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타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도 어떤 안정감이나 만족감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할 거라고 보고요. 8단 NDCT입니다. 8단 듀얼 클러치 미션은 이게 건식이냐 습식이냐도 중요하지만 세팅 자체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 듀얼 클러치 미션에 대해서는 국내 소비자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저속 구간에서 도심에서 운행을 할 때 울컥울컥 하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도 완전히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 미션에 비해서는 물론 뭐 그런 그 구조적인 특징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아주 이 초반부에 세팅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말 타는 느낌이라든가 그 수동기어 운전할 때 반크러치 잘못 써가지고 슬립 나거나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그런 느낌들은 많이 좀 잡아놨어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안 드리면 초반 스타트만 가지고 이 차 DCT네 아니네 라고 딱 알아차릴 정도,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알아차릴 정도까지의 차이는 이제 안 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세팅을 바꿔주면은 거의 뭐 일반 미션에 버금갈 정도로 부드러운 초반 가속을, 변속 같은 것들, 가속이나 변속 같은 것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자동차 전용 도로보다는 도심에서 운행을 할 때 이 루프 쪽의 공간이라든가 실내 공간이나 시야 같은 거에 조금 민감할 수가 있는데, 처음
이 소나타 DMR이 나왔을 때는 저는 이전의 소나타들에 비해서 헤드룸 공간이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트 포지션도 그렇고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헤드룸 공간도 그렇게 여유가 없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키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어떤 차를 타도 공간에서의 여유는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편인데, 어쨌거나 이 도심 주행에서의 시야라든가 헤드룸 공간의 여유,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나타 N9 시승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